시작해보자. 우리 그 첫 번째, 요번에 해야 될 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암석에 대한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구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오늘 할 거는 암석인데, 그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암석, 우리가 암석을 크게 몇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할 거냐면, 세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해야 돼. 자, 세 가지 종류. 화성암, 그 다음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이죠? 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여기 별표, 짠짠, 요거, 보이니? 자, 생성 과정에 따라서, 자,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암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거야. 근데 그 세 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바로 생성 과정에 따라서야. 자,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으로 나뉘게 될 건데 그렇다면 어떤 생성 과정을 갖추게 되느냐? 자, 여기 보자. 암석의 첫 번째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자, 체크해줘. 마그마에다가. 그 다음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이 쌓여서 그래서 퇴적물에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자, 이거는 변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열과 압력 받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암석이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게 화성암인데 화성암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그마가 식어서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마그마가 이렇게 솟구쳐 나와가지고 지표로 나왔어. 지표로 나오면 우린 그때부터 용암이라고 얘기를 해. 자,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에 대한 거 여기 나와 있는데 마그마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이 녹아서 액체로 존재하는데 이게 지표로 흘러나와. 그러면은 그 안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빠져나가. 압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들은 용암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마그마. 그 다음에 지표로 나오면 용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그마나 용암이 식었으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화성암은 또다시 체크해줘.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뉘게 돼요. 이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식는 거고 심성암은 천천히 식은 해요. 자, 결국엔 뭐야? 냉각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냉각 속도가 달라. 이 냉각 속도가 다르면 뭐가 달라지냐면 알갱이의 크기가 달라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그마가 식어서 된다 그랬지. 그런데 이 마그마가 식으면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광물들끼리 뭉쳐. 그래서 모여져. 그런데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긴 뜨겁잖아. 지하 깊은 곳에서는 천천히 식는 거야. 자, 얘네들이 천천히 식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알갱이들이 천천히 식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훨씬 더 많아진 거지. 그래서 알갱이가 커져요. 자,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알갱이가 큰 애들을 우리는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화산 폭발 일어나서 밖으로 빠져나온 애들은 어떻게 될까? 밖으로 빠져나왔어. 그러면은 걔네들은 공기질랑 맞닿으면서 빠르게 식어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리게 되면은요, 알갱이가 뭉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바로 굳어져 버리지. 그래서 알갱이가 크기가 작은 애가 나타나. 그런 걸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화성암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어서 입자가 작은 거를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입자가 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또다시 암석의 색깔에 의해서 또 구분을 해줘. 자, 암석의 색깔은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어떤 알갱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두운 색 알갱이가 많으면 암석이 어둡고, 밝은 색 알갱이가 많으면 암석이 밝은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 이렇게 또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요게가 그 첫 번째로 화성암에 잠깐만.
1번에는 생성 과정이죠. 그 다음에 2번에 크, 3번에 OXX 이렇게 되죠. 여긴 어려운 게 없죠, 그지? 그 다음 이제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져. 왜냐면 이걸 다 외워줘야 되거든. 자, 여기 지금 화성암에 분류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동요가 음, 화성암에 분류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 화성암에 분류를 할 때는요, 화성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된 애들이고, 그 다음 크게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뉜다 그랬고, 화산암은 입자가 작은 애, 심성암은 입자가 큰 애.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으로 나뉘게 돼요. 자, 이게 나뉘는 기준이 그럼 뭐냐? 색깔이야. 자, 여기 지금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암석이고 유문암은 밝은 암석이야. 그 밝냐 어둡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알갱이들이 어두운 알갱이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어두운 암석, 밝은 애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밝은 암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모일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 현무암 굉장히 많이 봤어. 어디서 봤다? 여기 있죠? 도라로박. 제주도 가면 맨날 발에 치이는 게 현무암이야. 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잖아. 거기서 빠르게 식으면서 만들어진 그 시꺼먼 애들이야. 자, 그 다음 심성암 같은 경우엔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 이렇게 또 나뉘게 돼요. 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반려암은 어두운 화강암 쪽으로 가면 밝은 애. 근데 우린 여기서 또 누굴 또 많이 볼 수 있느냐? 바로 요 놈이죠. 화강암. 화강암도 너희들 뭐 산성 같은 거라든가 뭐 탑이라든가 그다음 뭐 주춧돌 같은 거 우리나라 뒤에 이제 우리 저 뒤쪽에 중계동 뒤쪽에 불암산 그런 데 가면은 발에 치이는 것들이 다 화강암이야. 엄청 많아. 자, 그래서 요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요 두 개를 특별하게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 현무암과 화강암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놔줬어. 현무암은 화산암이에요. 입자가 작아. 너희들 그 도라르방 생각을 해봐. 도라르방 생각해보면 입자가 알갱이가 막 굵직굵직하게 있는 게 아니지. 입자가 있는 등 없는 등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단 말이야. 그런 덩어리로 돼 있어. 근데 화강암은 화강암 같은 거 생각해 보시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입자들이 알알이 맺혀 있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성벽 같은 거 보게 되면 흰색 바탕에다가 막 알갱이들이 막 박혀 있는 그런 형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화강암, 심성암의 종류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많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입자 작고 입자 크고 어둡고 밝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걸 많이 해. 물론 나중에 학교 가서는 요걸 다 외워주셔야 돼. 아마 돌멩이 보고 이게 뭔지 막 수행평가 같은 거 보기도 할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암석을, 화성암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왔을 때 알갱이 크기가 큽니다. 이쪽 큰 애들 D나 B와 같이 큰 애들은 무슨 암에 속한다? 심성암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알갱이 크기로서 이쪽이 심성암, 이쪽에 작은 애들은 화산암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화산암 중에서 어두운 애가 있고 밝은 애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화산암 중에서 어두운 애 누구야? 바로 현무암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화산암 중에서 밝은 애 누구야? 유문암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심성암 중에서 어두운 애는 반려암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밝은 애는 화강암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왔을 때 무슨 암석에 해당되는지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이런 문제는 100%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화산암, 화강암, 그 다음에 화성암과 같이 이런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구분해서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이게 화성암에 대한 얘기야. 그럼 우리 바로 옆에 1번하고 2번 딱 두 문제만 좀 해볼까요? 그렇지, 칼리암이죠. 자, 그래서 1번의 1은 기억, 리을, 미음이고 2는
디귿, 미음. 자, 그 다음 2번에 작다, 크다, 유문함, 반려함. 이렇게 돼야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번엔 퇴저감 가볼게요. 자, 이 퇴저감. 지금 암석들, 이제 돌멩이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화성암이야. 화성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된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얘기할 건 퇴저감이야. 퇴저감은 쌓여서 되는 거야. 우리 초딩 때 다 배웠어. 그죠? 자, 초등학교 때 퇴저감에 대한 얘기들 아마 배웠을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바다나 호수 바닥에 퇴적물이 쌓였어요. 그래서 굳어지고 만들어진 암석,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암인데, 퇴적물이라고 하면은요, 풍화 침식 작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나 이런 물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운반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바다나 호수 바닥에 깔리는 거지. 그게 이제 쌓이고 이렇게 되면서 위에 점점 퇴적되고요. 꾹꾹 눌리니까 다져지는 거예요. 자, 위에 쌓인 무게 때문에 입자사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요. 그 다음에 광물질들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이것들이 굳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퇴적암의 특징, 여기 별표, 여기 중요. 자, 퇴적암의 특징으로 우리는 딱 두 개 얘기할 겁니다. 층리와 화석. 그럼 퇴적암의 특징이라 그랬으니까 화성암이나 변성암이나 이런 데서는 이 층리나 화석을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층리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자, 차곡차곡 쌓였다 그랬죠? 자, 이게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줄무늬야. 오케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타나는 줄무늬. 오케이? 우리 샌드위치 쌓듯이 차곡차곡 샌드위치 빵 이렇게 딱딱 싸면은 그 사이사이 그 줄무늬가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화석은요, 그 중간중간에 뭐가 생물의 흔적이나 유해나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갔다가 남겨진 거지. 그런 흔적이 남아져 가지고 나타난 거를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퇴적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퇴적암이 된다 그랬고, 자, 층리나 화석은 퇴적암의 가장 큰 특징이야. 다른 암석에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옆에 역시 또 1번하고 2번 문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1, 2번 두 문제만 좀 해보자. 자, 그래서 1번에는 다져짐, 굳어짐, 2번에 XOO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퇴적암, 이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쌓여서 된 거라 그랬잖아. 그 어떤 놈이 쌓였느냐에 따라서 퇴적암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 자, 여기 지금 자갈, 모래, 진흙 이 중에서 주재료는 자갈. 자, 이 자갈이 쌓여가지고서 되는 암석 바로 여감이 되는 거예요. 여감. 자, 그 다음 모래 진흙이 쌓였는데 그 중에 주재료는 모래. 이 모래가 쌓여서 된 거를 사암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진흙이 쌓여서 된 거를 쉐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입자가 고운 게 누구야? 바로 진흙이죠. 그래서 이 진흙이 쌓였을 때 층리가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흔적들이 여기에서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석회물질. 야, 석회물질이 쌓여서 된 게 석회암이야. 자, 석회물질이라고 하면 조개 껍데기라든가 산호와 같은 애들이 갈려가지고 되는 것들이 이제 석회물질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된 게 바로 석회암이 되는데 여기 밑줄 쳐줘. 석회암은 여기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발생. 염산 반응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자, 얘네들은 염산하고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그 뽀글뽀글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 거야.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왜냐면은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발생하는 애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알아둬야 돼. 그 다음 화산재가 쌓여서 됐대. 그러면 응회암이 되는 거야. 자, 이 응회암이 발견됐어. 야, 지층을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응회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시기에 주변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지층을 막 연구하는데 석회암이 발견됐어. 석회암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산호나 조개 껍데기가 많이 있었을 곳이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산호나 조개 껍데기, 특히 산호 같은 경우에는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많이 서식하잖아. 그래서 석회암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이거 예전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환경을 그런 식으로 유추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잘 봐. 모래 자갈 진흙이 퇴적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글또글 굴러와서 바닷속에 뽕당 빠졌네. 자, 이런 식으로 뽕당 빠졌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가라앉느냐라는 거지. 가라앉는 애가 누구냐? 자갈이 먼저 무거우니까 쓱 하고 가라앉겠지. 좀 더 가벼운 모래는 좀 더 가서 가라앉고 좀 더 가벼운 진흙은 더 멀리 가서 가라앉고 이런 식이야. 그러면 수심이 진흙이 쌓인 곳은 수심이 깊겠죠. 근데 여감이 쌓인 곳은 수심이 얕겠죠. 왜? 금방 가서 쌓였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요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해안가로부터 거리가 쉐일이 가장 멀고 여감이 가장 가까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심으로 따지게 되면은요, 수심으로 따지게 되면 쉐일이 형성된 곳의 수심이 깊고 여감이 형성된 곳의 수심은 얕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2쪽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쉐일은 수심이 깊어.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 그 다음에 여감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만들어져. 근데 봐봐, 이거 봐봐. 지층이 쌓였는데 어떻게 쌓여 있냐면 여기 층에는 쉐일층이 쌓여 있고 여기 층에는 사암층이 쌓여 있고 여기 층에는 여감층이 쌓여 있대. 이렇게. 자, 지층은 쌓일 때 어디부터 쌓였겠니? 제일 밑에 있는 애부터 쌓였겠죠. 자, 제일 밑에부터 이렇게 요거 쌓이고 요거 쌓이고 요렇게 쌓였겠지? 그렇다면 이 지형은 어떤 지형이었을까? 쉐일이 쌓였을 때는 수심이 어떻겠어? 깊었겠지. 그러다가 여감 쌓일 때는 수심이 얕았겠죠. 그러니까 이 지형은 수심이 깊은 데서 얕은 데로 올라오고 있는, 즉 융기하고 있는 지형입니다. 융기라고 하는 건 땅이 솟구쳐 올라오는 걸 얘기를 해요. 얘는 점점 위로 솟구쳐 올라왔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퇴적안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자, 지층이 쌓였는데 이렇게 쌓였는데 자, 여기는 여감이 쌓여 있었어. 그럼 이거 쌓일 때는 수심이 얕았단 얘기지. 근데 여기는 사암이 쌓였어. 그러다가 여기는 쉐일이 쌓였어. 그럼 쉐일 쌓일 때는 수심이 깊었지. 수심이 얕다가 깊어졌단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땅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서 침강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도 우리가 지형이 어떤 식으로 변했을까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퇴적암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퇴적암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럼 이 퇴적암에 대한 문제를 또 해보자. 바로 옆에 1번, 2번 문제죠. 1번, 2번 문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디귿, 기역, 리을, 니은 순이고 여감, 사암, 쉐일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자, 우리 그 돌멩이들 배우고 있어, 그지? 그래서 이 화성암이나 변성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지금 그 이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그래요. 자, 변성암은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변성암 진행하도록 하자. 알겠죠? 자, 이번엔 변성암인데 지금 얘기했던 화성암하고 퇴적암이 있지? 이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되고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되는 애잖아. 변성하면요, 걔네들이 변하는 거야. 변해서 되는 걸 변성함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근데 뭐에 의해서 변하느냐? 자, 여기 또 체크하자. 높은 열과 압력. 그러니까,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서는요,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변성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있네. 자, 특징은 염리, 그 다음 알갱이 변화. 이렇게. 아까 퇴적암의 특징이 뭐였다? 퇴적암은
층리, 그리고 화석이었죠. 층리와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또 염리라는 말이 나와. 층리는 쌓여서 되는 줄무늬가 층리예요. 그럼 염리는 뭐냐? 눌려서 되는 줄무늬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압력을 받는 거야. 요런 알갱이가 이렇게 알갱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막 들어 있었어. 근데 압력을 받아. 압력 꾹 하고 받게 되면 열과 압력 꾹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알갱이가 납작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그 납작해진 것들이 쭉 연결된 줄무늬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이걸 우리는 염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열을 받아 그런 다음에 흐물흐물해졌을 때 압력을 꽉 받게 되면 이 알갱이들이 쭉 하고 납작해지면서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줄무늬 형태로 보여. 됐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염리가 변성함의 특징이고 또 높은 열에 의해서 알갱이가 커지거나 새로운 알갱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랬죠? 높은 열을 받았어. 그러면은 아까 화성암 얘기할 때 천천히 식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입자끼리 결합하면서 알갱이가 커진다 그랬죠? 천천히 식을 때. 심성암에 대한 얘기할 때. 그죠? 마찬가지야. 암석이 되어 있었는데 뜨거워. 살짝 녹아. 그러면은 이 녹았을 때 높은 열 때문에 이 녹았을 때 성질이 비슷한 입자들끼리 서로 또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알갱이가 점점 커지겠지. 자, 그런 식으로 열받아서 알갱이가 커지거나 또는 새로운 알갱이 형태로 변하는 걸 우리는 알갱이 변화. 그래서 염리와 알갱이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거는 변성암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변성암이나 화성암은 화석을 발견 못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 화석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는데 화성암은 당연히 마그마가 식었어야 되니까 볼 수가 없지. 흔적을. 변성암도 열과 압력 받아가지고선 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존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여기 또 별표 3개죠. 삼이 열과 압력 받아서 변하면 규암이 되고요. 석회암이 열과 압력 받아서 변하면 대리암이 되는데 자, 요거 대리암. 여기 밑줄 염산과 반응에다가 자, 아까 석회암 염산 반응 일어난다 그랬죠? 염산이랑 반응하게 되면은 보글보글 거품이 발생한다 그랬어. 대리암도 마찬가지야. 이거 염산이랑 반응하면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 그래서 똑같이 염산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 셰일 보세요. 셰일은 편암, 편망. 화강암은 편망. 여기 편맘, 얘도 편맘, 얘도 편맘이네. 이게 편마 구조라고 해가지고 줄무늬가 굉장히 선명한 이런 구조가 있어. 너희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학교에 그 잔디밭이나 이런 정원 만들어 놓은 곳 아마 그런 학교들 있을 거야. 거기에 보면은 그 정원 테두리에 이런 저런 색깔의 이런 줄무늬가 흰색, 검은색이 선명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돌들이 얹어져 있는 거가 있어. 그래서 정원석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암석 중에 하나야. 이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걸 편마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화강암이나 쉐일이 열과 압력 받아가지고서는요, 변성작용까지 일어나서 염리까지 쫙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줄무늬가 눈에 확 보이게 돼. 그래서 이게 편마암, 편마암 이렇게 얘기해. 간혹 구분하려고 쉐일이 변한 건 편마암이고 화강암이 변한 건 화강 편마암 이렇게도 뭐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할 거야. 자, 그래서 쉐일은 편암됐다가 편마암으로 변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이런 변성암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지겠냐?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암석의 성질이 변하는 작용을 변성작용이라고 하는데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마그마가 암석을 뚫고 지나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퇴적암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서 가지고 다 녹인 다음에 식으면은 여기는 화성암이겠지만 그 주변부 여기 주변부 요 주변부는 열과 압력을 크게 받는 거지. 그래서 요 주변부는 변성암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성암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좋아요. 우리 바로 또 옆에 거 해볼까요? 1, 2, 3번이겠네요. 자, 1, 2, 3번 해보자. 1번에는 저기 뭐야. 1번에는 열과 압력 받는 거고요. 자, 2번에 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암석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리고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압력을 이렇게 받았어. 그럼 얘가 찌그러지겠지. 얘 튕겼구나. 자, 얘들아 이거 봐봐. 그러니까 알갱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양쪽에서 압력을 받으면 이 압력을 딱 하고 받았을 때 얘가 어떻게 되겠니? 찌그러진다 그랬죠. 꾹 눌리는 거야. 이렇게 꽉 눌렸어. 그럼 알갱이들도 이렇게 돼. 이렇게 눌리겠지. 이렇게 눌리겠지.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염리야. 이게 줄무늬가 되는 거야. 이게 줄무늬. 그럼 압력에 어떻게 줄무늬가 나타나? 수직으로 나타나지.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염리가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암석보다 더 큰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귀암으로 변할 아이가 누구냐? 바로 사암이죠. 자, 셰일은 편암, 편마암으로 가는 거죠. 편암이 될 거고요. 화강암은 뭐가 된다고? 편마암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어. 자, 여기까지가 변성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요. 자, 이제 이번엔 암석의 순환인데, 자, 이 암석의 순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멩이들은요, 서로 돌고 돌아. 돌고 돈다. 자, 암석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거, 이걸 우리는 암석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세요. 일단 풍화 침식 작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이 풍화 침식 어렸을 때 다 배웠던 내용이지. 암석이 공기물, 생물 등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는 거, 이걸 풍화 작용. 자, 그다음에 깎이는 거, 이걸 침식 작용. 하여튼 풍화되거나 침식되게 되면은요, 부서진다라는 개념이야. 작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작게 만들어져서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진흙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애들이 바로 퇴적물이에요. 그런데 변성암이건 화성암이건 퇴적암이건 다 풍화 침식 받으면 자갈모래 진흙돼. 그러니까 다 퇴적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퇴적물 나와 있는데 화성암도 퇴적물이 될 수 있고요. 변성암도 퇴적물 될 수 있고 퇴적암도 퇴적물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지면 퇴적암이 된 거죠. 그게 또 풍화 침식 받으면 퇴적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엔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변했네. 그럼 변성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마그마에 퐁당 빠져서 녹았다가 식었네. 화성암이 되는 거야. 화성암이 열과 압력 받았네. 변성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성암으로 가는 곳은 다 열과 압력. 퇴적암이 되기 위해선 퇴적물이 쌓여야 되고 퇴적물은 풍화 침식 받으면 다 퇴적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식었으면은 화성암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암석은요, 계속 돌고 돌아요. 암석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번엔 24쪽이죠. 24쪽 해볼까요? 자, 24쪽 한번 풀어보자. 밑에. 네, 자, 됐죠? 자, 1번에는 OXX5였고, 2번에 화성암, 변성암이었어요. 예,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실험인데 애들이 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화성암 만들어지는 실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화성암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되는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 냉각 속도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 뭐였어요?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
화산암은 뻥 하고 터져가지고 밖에서 식은 애들이기 때문에 빨리 식어. 빨리 식으면 입자가 크다 작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침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자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걸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이 스테아르산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녹인 스테아르산을 얼음물에다 또는 더운 물에다 각각 넣어서 식혀보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 식혀봤을 때 얼음물에 식혔으면은 빨리 식겠지. 더운 물에 식으면은 천천히 식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스테아르산이 굳는데 빨리 식은 애들은 입자가 촘촘해.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작게 만들어지면서 굳어요. 근데 더운 물에 한 애들은 입자가 둥글둥글 이렇게 크게 입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식고 더운 물엔 천천히 식는다. 결정 크기가 더 큰 거는 누구냐? 더운 물이죠. 그래서 얼음에서 식힌 스테아르산보다 더운 물에서 식힌 스테아르산의 결정 크기가 더 크고요. 냉각 속도가 느릴수록 크기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얼음물에다 식힌 거는 화산암, 더운 물에 식힌 건 심성암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마그마가 더 천천히 냉각될수록 입자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었어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암석이 짠하고 나와 있을 때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은 그 각각의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지. 자, 보시면 가나다라마바 이렇게 해서 화강암, 현무암, 여감, 사암, 편암, 대리암, 선생님 색소를 찾았어요. 어이구 잘했어요. 자, 그래서 가를 관찰했더니 색이 어둡고 알갱이가 작아요. 표면에 크고 작은 구멍이 있다. 아, 너희들 그 현무암 생각해봐. 도라로방 생각하면은 크고 작은 똥똥똥똥 구멍 뚫려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그런 구멍들이 왜 생겼냐라는 거지. 그 구멍이 생긴 이유. 얘가 화산 활동이 빵 하고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왔어. 그럼 용암이 된다 그랬죠. 용암이 돼가지고 식는데 용암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 안에 지하 깊은 곳에 있었을 때 마그마로 있었을 때 기체가 빠져나간 게 용암이라 그랬잖아. 기체가 빠져나가는 거야. 기체가 빠져나갔는데 그 기체가 빠져나간 게 다시 메꿔지기도 전에 먼저 식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송송송송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기체가 빠져나간 자리야. 그래서 이게 작은 구멍이 있다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야. 가는 뭐에 대한 얘기다? 바로 현무암에 대한 얘기. 나는 색이 밝고 알갱이가 크대요. 자, 나를 보세요. 색이 밝고 알갱이가 큰 거 바로 화강암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 다는 알갱이가 크고 묽은 염산과 반응. 자, 염산 반응 일어나는 거 누구였어? 바로 석회암과 대리암이었죠. 자, 근데 알갱이가 크대요. 석회암은요, 알갱이가 작아요. 너희들 대리석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요,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입자가 고운 형태야. 석회질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알갱이가 크고 염산 반응하는 애는 그럼 누구냐? 바로 대리암이야. 대리암은 이렇게 입자가 크게 나타나 있어. 왜? 이거 변성암이잖아. 아까 변성암의 특징이 뭐였어? 큰 입자였죠? 큰 알갱이가 형성된다라는 알갱이 변형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자가 커지게 돼요. 요거 바로 그래서 다는 대리암에 대한 얘기라는 거. 그 다음 라는요. 큰 자갈 사이에 모래와 진흙. 이건 뭐 딱 봐도 누구야? 여감이 되겠죠. 마는요.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면 사암이겠네. 자, 바를 잘 보세요. 바는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납니다. 그 줄무늬가 바로 염리예요. 그런 염리가 교대로 짝짝짝짝 나타나는 거 바로 편마암이야. 그래서 마지막 건 편마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답은 다 여기 옆에 조그맣게 써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성작용에 의한 것은요. 변성작용에 의해서 큰 알갱이 또는 염리 다 봐줘. 자, 이게 변성암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 자갈머리 진흙 쌓인 거 퇴정암. 암석의 색과 알갱이로 구분하는 거 바로 화산암과 심성암 즉 화성암에 대한 얘기였다라는 얘기야. 네,
일단 암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문제를 또 해보셔야 돼. 문제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 여기 몇 번까지냐. 문제가 좀 많다. 왜 많냐. 우리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29번까지, 29번까지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한 20분 줄 테니까, 20분 줄 테니까 29번까지 한번 문제를 해보자. 앞에 내용, 아까도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문제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보시면은 쪽수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번호 옆으로 해가지고 문제 옆으로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아니, 쪽수가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요거 보시게 되면은, 그 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찾아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자, 지금부터 문제 시작해 주세요. 여기는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별표 쳐. 쭉 설명 들어갈 거니까. 오케이. 자, 문제 시작해 주시고, 그 다음, 민지. 자, 한 페이지씩 답을 얘기를 할 거고, 그 페이지를 채점하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 얘기하면 되고, 못 푼 거는, 채점하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 자, 먼저 1번부터 6번까지 보자.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5번. 혹시 자기 질문 있는 거, 질문 있는 사람 손? 6번이요. 6번이요.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에 그 5번 위에 있는 A와 B가 있는데 A는 지표면 쪽이죠. 자, A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화, 찬, 암. 그 다음 B는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지. 심, 성, 암. 자, 화산암은 현, 안, 유. 심성암은 반, 섬, 화. 이렇게 있어요. 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외울 때 현안이 있어요, 현무씨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외워주던가 반쪽 섬이 화려하다, 이런 것들 이렇게 앞 글자 따가지고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A에서 만들어지는 건 화산암이잖아. 자, 화산암이기 때문에 5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A에서 화산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5번. 자, 또 6번까지 중에 질문. 자, 없으면 7번 가자. 7번에 4번이에요. 8번에 5번, 9번에 1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2번에 4번. 여기서 또 질문. 자, 질문 있으신 분? 없니? 오케이. 13번 가보자. 13번에 1번, 14번에 2번, 4번, 15번에 3번, 16에 3번, 17에 5번, 18에 2번. 여기서 질문. 17, 18번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17번에 5번, 18번에 2번. 여기서 질문. 질문 없니?
자, 19번에 1번, 20번에 1번, 21번에 3번, 22번에 3번, 23번에 대리야, 24번에 3번, 24번까지. 24번까지 중에 질문. 14번, 15번. 아니, 24번, 25번. 일단 24번부터 보자. 자, 24번에 보시면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응회암은 어디에 속할까요? 응회암. 이거 화산똥, 화산 재가 쌓여서 되는 거야. 응회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퇴적암에 속해요. 화강암에서는 화석이 잘 발견된다. 화석은요,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거죠. 화강암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규암을 이루는 알갱이는 사암보다 크다 그랬는데 규암을 이루는 알갱이는 사암보다 크다. 이게 사암이 변해서 규암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규암은 변성암이죠. 사암이 변해서 규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입자가 더 커지게 돼. 변성암이 되면서 알갱이가 큰 입자 형태로 바뀌게 돼. 자, 그래서 24번에 3번이 되는 거예요. 쉐일에서 관찰되는 줄무늬는 염리가 아니라 층리죠. 변성암은 다른 암석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 왠지 답 같지만 아니야. 변성암도 풍화 침식받아서 퇴적물 되면 다시 퇴적암으로 바뀌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마그마에 퐁당 들어가서 녹았다가 식으면은 화성암이 되고요. 암석은 돌고 돌기 때문에 끝이 없어. 계속 변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 됐죠? 24번까지는 그래서 질문 없니 또? 그럼 25번부터 25번에 2번, 26번에 5번, 27번에 가 대리야, 나 석회야, 다 편마, 라 화강암, 28번에 4번, 29번에 퇴적암, 화성암. 자, 아까 25번 질문이라고 했죠? 25번 볼게요. 자, 25번 보세요. 가가 뭘 의미하는 거냐? 가는요, 얘네들을 모래 자갈 진흙을 이렇게 넣고서 가만히 놓아뒀더니 어떻게 돼? 층이 지는 거지? 그 다음에 나는 뭐야? 고무차륵 안에다가 이렇게 고무차륵 껴놓은 다음에 꾹 누르는 거야. 그럼 눌리는 거지? 가는 층리에 대한 얘기고요. 나는 염리에 대한 얘기죠. 가는 퇴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나는 변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25번에 2번 가의 원리로 생성된 암석에서 화석도 발견돼야죠. 퇴적하면서 화석 발견돼야죠. 됐니? 또 질문 있나요? 없니? 오케이. 그럼 여러분의 숙제는 바로 서술형 풀어오기가 숙제예요. 알겠죠? 자, 여기 31쪽인가? 31쪽은 너희들이 직접 숙제로 해오셔야 돼. 앞에 내용 보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여기 숙제로 체크해 주시고요.